저번 시간에는 주식시장의 6번의 대세 상승장을 분석했는데요. 이번에는 반등 패턴을 좀 맞춰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저점을 찍은 이후의 두 가지 패턴입니다. 기술적 반등을 한 이후에 장기간 박스권으로 가고 대세 상승으로 갈 거냐. 그럼 이제 대세 상승에서 전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역사적 전고점 찍는 3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 박스권, 대세 상승, 그 다음 장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죠. 그게 있고 또 짧은 박스권을 가진 이후에 대세 상승을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 우리가 변수로 해야 되는 게 또 다른 게 중국 금융위기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 기간이 뭐 6개월 안에 끝나면 중국 금융위기 가능성은 좀 더 뒤로 가겠지만 만약에 그게 2년, 3년 길어진다면 그 안에 중국의 위기가 다시 변수로 치고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시나리오에 반영을 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난 100년간 주식 사이클이죠. 1차 상승기, 2차 상승기, 그래서 6차 상승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 분석을 좀 더 면밀히 할 것은 3차, 4차, 5차, 6차 뭐 요 기간입니다. 1, 2차는 왜 좀 다르냐면 지금 보시듯이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2차 대세 상승 이후에는 또 오일 쇼크가 두 번 있었죠. 그래서 그때의 어떤 약세장의 기간이나 또 회복되는데 얼마만큼 긴 기간이 걸렸느냐는 그때와 지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1차, 2차 대세 상승기는 반등장을 우리가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패턴을 뽑아내는데 제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세계전쟁이 일어나거나 오일 쇼크가 크게 일어나서 사우디와 러시아의 오일 전쟁이 오일 쇼크만큼의 충격을 크게 줄 수 있도록 장기화되는 2, 3년 이상 가버린다면 이제 2차 대세 상승기 이후의 반등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그럴 가능성까지는 높지 않기 때문에 그걸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차 대세 상승기부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3차 대세 상승은 1983년에서 1987년 7월까지죠. 오일 쇼크가 끝나고 개인용 컴퓨터 시대가 열리면서 제3차 산업혁명 붐이 서서히 부는 가운데 미국의 GDP 성장률이 6, 7%대의 안정세를 보이면서 대략 5.5년 동안 상승을 했고요. 중간 조정기 한 번, 그리고 2.5배 상승을 했죠. 하지만 이제 블랙 먼데이 사건을 거치면서 15% 하락하면서 역사상 그 가장 작은 대조정폭을 거치면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갔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눈여겨볼 게 이제 밑에 부분인데 로그 스케일, 물가를 반영하고 로그 스케일을 바꾸면 물론 이게 이제 앞에 조정장 오일 쇼크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이제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일 쇼크가 길어졌기 때문에 박스권 장이 거꾸로 보면 우리가 이제 상승장 3차의 그 상승기를 2차 끝나고 3차 상승기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박스권이 길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물가를 반영하면 오히려 상승장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좀 나타났고 오히려 박스권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체감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에 이제 오일 쇼크가 있으니까 오일 쇼크 부분을 떼어내고 폭락 그 다음, 그러니까 전고점 회복하는데 그 전의 단계, 1980년 7월 1일 날 최저점이 809포인트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냐, 리세션 연구예요. 그러니까 리세션 다음이죠. 그 리세션 기간으로부터만 가지고 와서 반등에 대한 패턴을 좀 들여다봅니다. 1981년 3월 2일에 1004포인트의 고점에서 리세션이 발생을 하고 하락장은 1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 부분은 리세션과 하락장이 중복됐죠. 어쩌면 리세션으로 인해서 하락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밑에 이제 GDP를 보시면 그때 이제 리세션이 나오죠. 1982년도 저 마이너스 2.2%부터 시작해서 최대 마이너스 2.6%까지 떨어졌을 때의 분기 성장률이 그때의 이제 그 리세션에서 하락장이 약세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대세 하락장이. 그러면 이제 그 리세션이 끝난 후에 한 16개월 정도 리세션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리세션이 영원하진 않아요. 리세션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체적으로 큰 뭐 자산버블 붕괴나 이런 게 없었을 때의 리세션은 대체적으로 그 기간 안에 뭐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든지 혹은 좀비 기업이 파산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반등을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이 3차 대세 상승기는 제가 이제 그래프에서 표시를 했듯이 전고점 회복까지. 전고점이면은 1981년 3월 2일 1004포인트죠. 리세션 시작해서 내려갈 때까지. 809포인트까지 내려갔을 때까지의 그 기간의 전이죠. 그러면 이제 1039포인트 전고점을 회복할 때까지 대략 4개월 걸렸습니다. 전고점 회복의 가장 빠른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번의 대상승 중에서 이번 3차 상승기가 전고점 회복에서 가장 빨라요. 근데 이번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고만 해야 되는데 이게 왜 빨랐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오랫동안 전고점이 낮았기 때문에 회복이 빨랐습니다. 오일 쇼크, 1,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전고점이 낮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고점이 빨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회복 이후에 오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시면 다시 약간 내려가는 장 있죠? 예, 조정장을 거친 다음에 계속해서 상승했죠. 저렇게 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패턴 비슷해요. 전고점에서 약세장으로 폭락을 하고 최저점을 찍은 다음에 기술적 회복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회복하고 여기도 보면 그 중간에 한 번 부분이 기술적 회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고점 회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역사적 대세 상승장을 간다. 그러니까 이 패턴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도 그 패턴은 거의 비슷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 전고점이 얼마만큼 올라갈지 뭐 전고점 회복까지 기간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만 좀 다르지만 그게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의 주가는 계속해서 100년 동안 대세 상승을 한 겁니다.